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시 공원녹지과 놀이터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김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리느라 눈까지 달았습니다. 오신 분들 내가 터지지만 기다리는 사람도 엄청 내가 터집니다. 여기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저 혼자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요. 무섭겠다. 네, 그래가지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엄청 여기가 좀 음습하면서 여기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번 연도 5월 1일 날 지었어요. 5월 1일 날 오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1호 놀이터 활동가거든요. 이게 놀이터가 탄생이 되면서 제가 탄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역사가 제일 오래된 놀이터랑 같이 역사가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편혜우 선생님을 아실랑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편혜우 선생님이 제 2의 편혜우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그럴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놀이터를 처음에 1호 놀이터를 2016년도 5월 7일 날 오픈을 했는데요. 그때 저랑 같이 탄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순천에서 이 놀이터를 만들게 된 게 원래는 서울 쪽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했다 그래요. 근데 서울시장님이 노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걸 만드셨으면 더 막 화려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여기가 페레무 선생님이 우리 한국의 자문위원으로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저같이 놀이터 활동가를 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순천에 있거든요. 들립니까? 네.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거기랑 연계해서 기적의 도서관에 강의를 하러 오셨다가 저희 공원녹지과 그때는 공원녹지 사업소였어요. 공원녹지과의 소장님하고 시장님께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래요. 여기 순천에는 뭐가 유명합니까? 습지도 있고 또 막 갈대도 있고 또 철새 막 도래지 해가지고 막 철새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태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순천에다 이런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하고 전 시장님이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1호, 2호, 3호, 4호가 지금 지어졌고 5호는 올해 준공식을 아마 준공식을 할 겁니다. 6호까지 지금 확정 부지 지금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10개를 만들 예정이에요. 제가 4호 설명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1호 선생님 1호다 보니까 어쩌면 행운인들이실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제가 이렇게 겪어왔던 걸 다 들을 수 있어서 잠시나마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1호 그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지금 뭐 놀이터들이 지금 전국에 있는 놀이터들이 좀 정형화되고 획일화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좀 놀다 보면 실증을 느끼고 또 그거는 행정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카드뮴이라든가 뭐 이렇게 중금속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해요. 엄마들이 내보내기를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순천에서는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와 그런 자연적인 그 소재를 어우러서 아이들에게 무한껏 제공을 해주고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호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건데 2020년도까지 10개를 만들 예정인데 그 10개 중에 4호가 탄생이 된 게 이번 연도 5월 7일 날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호 설명을 아주 잘하는데 4호는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험과 사례가 이렇게 생기게 되잖아요. 놀이터를 만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놀이터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은 막 그 겉보기만 좋아가지고 왜 그 송혜교하고 그 누군가요 그 이혼하는 거기 보면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화려했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뭘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깨지고 나면 만들어 놓은 게 다 허상화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시행착오를 제가 많이 겪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1호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4호 놀이터까지 오게 됐는데 1호 놀이터 테마들이 다 있어요. 친환경 소재 사용하고 다 놀이터마다 전부 이렇게 자연 소재를 사용하는데 1호 놀이터는 말 그대로 자연 놀이터, 자연적인 것을 이용한 그런 놀이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2호는 테마들이 있다 보니까 2호는 모험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3호는 복합적인 놀이터를 만들어서 짚라인도 있고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짚라인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아이들 뭐 밸런스 바이크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1, 2, 3, 5 다 설명해 드린 겁니다. 다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단지 평수하고 돈 투자하는 사업비하고 이런 것들만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테마가 모험 놀이, 1호는 자연 놀이터, 2호는 모험 놀이터, 3호는 복합 놀이터, 4호는 생태 놀이터예요. 그래서 4호 놀이터는 생태 놀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놀이기구가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는 게 아예 없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 생태 놀이터를 그대로 이용한 거기 아이들에게도 좀 뭘 즐길 수 있는 거, 모험을 한다든가 뭘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4가지를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미끄럼틀도 1호, 2호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미끄럼틀은 좀 달라요. 여러 사람 다인이 탈 수 있는 미끄럼틀로 해서 바로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햇빛이 안 떠서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뒤쪽에 가면 평판 슬라이드라 해가지고 꼭 우리 그 물로에서 막 타는 그런 그 미끄럼틀 같잖아요. 오토파크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저희가 1호 놀이터에서 그 긴 슬라이더니까 미끄럼틀이 22m짜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긴 그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 미끄럼틀을 여기는 유일하게 아이들이 감리를 했어요. 이게 놀이터를 만든 게 행정에서 만든 게 아니라 주민들, 행정, 아이들 또 전문가 이렇게 협치해서 만들다 보니까 감리도 이거 놀이터는 주인공이 아이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모든 것을 컨셉을 맞추고 또 아이들하고 공동 캠프, 참여 캠프, 뭐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캠프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감리도 아이들 감리단을 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리단이다 보니까 빠꾸를 맡게 돼요. 1호는 왜 그랬냐면 현장 감리가 이렇게 그걸 해줘야지 준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 해준 거예요. 빠꾸를 나가지고 2번이나 캔슬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2번 캔슬 만에 5월 7일 날 그래서 개장을 한 거예요. 원래는 그 전에 하려고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했냐면 미끄럼틀을 만들었는데 설계를 했는데 스릴 없고 재미가 없다. 좀 더 스릴 있고 재미있는 걸 만들어 달라. 근데 거기는 자연 놀이터이기 때문에 그 지형을 그대로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덕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언덕바지가 짧아요. 자연적으로 있는 언덕바지가. 근데 거기다가 긴 슬라이드를 어떻게 스릴 있는 슬라이드를 만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꾸를 두고 맞고 나니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공식 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픈식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걸 안 해주니까 현장 감리가 안 해주니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섭잖아요. 감리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안 해주니까 노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라고 하니까 스릴 있고 좀 더 높게 좀 더 길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온통형에 뭐 이렇게 온통형으로 된 이렇게 이제 스틸형으로 된 게 있는데 그걸 좀 더 길게 뽑아보려고 전문가가 특수 시뮬레이션 공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길게 어떻게 하면 스릴 있게 할까 더 길게 뽑을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만들어서 병사각을 둔 땅속으로 묻어서 우리 굴처럼 만든 거 있잖아요. 그렇게 땅속으로 묻어가지고 언덕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 그림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저기 책자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21m짜리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순천에서 우리 전국에서 제일 긴 온통형 그 스릴형의 슬라이더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기몰이도 제일 1위예요. 모래놀이하고. 그리고 1, 2, 3호는 특징이 뭐냐면 상수도를 사용하는 거하고 요가사를 사용을 해요. 요가사가 뭐냐면 강원도 주문진에서 주문을 해왔거든요. 주문해 왔습니다. 강원도 주문진에서. 근데 거기서 300톤을 이제 갖다 부어놨어요. 아이들 키에 1.2m 깊이감 정도의 모래를 요가사인데 요과사 모래사자를 써서 요과사예요. 근데 이제 1급사 모래죠. 그거를 강원도니까 엄청 멀잖아요. 그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공수를 해갖고 온 거예요. 300톤을. 300톤이면 아빠들 1톤짜리 트럭 300대가 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동그란 이런 장에 모래를 이렇게 부어놨는데 단면으로밖에 이렇게 없어요. 높이 이렇게 솟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얼마 없게 보여요. 근데 이 깊이가 1.2m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 같은 데서는 이 모래를 사용을 해요. 그 아이들 창의력 이런 거 이렇게 하려고. 근데 보통 30cm를 쓴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1.2m니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리고 리서치나 이런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제일 갖고 싶고 하고 싶나라고 물어보니까 원 없이 물 한번 만져보고 원 없이 흙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라는 게 아이들의 그 희망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원 없이 300톤의 그 양을 가지고 원 없이 막 한번 만지고 놀아봐라 그러고 깔아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1호에서 이제 스타트가 1호이다 보니까 스타트가 1호 놀이터에서 상을 2개를 받게 돼요. 행자부상하고 국토부에서 주관한 공공 건축상을 받습니다. 그 건축상을 받게 되어서 우수 시책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요. 1호는 4억이 들어갔어요. 3,000평방미터 1,000평 정도 되는데 4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업 중에 지자체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여기저기 막 돈을 대가면서 이렇게 만들 겁니까? 이건 5억 7천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5억 7천만 원이 지자체 어디가 있겠어요? 1호 사업 만들 때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1억 6천만 원이 보조금으로 이렇게 이제 그 상을 2개 받고 나서 이후에 우수 시책 사업을 해서 특별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해설사가 아니에요. 저희는 활동가예요. 그런데 제가 기동량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무진들은 다 이제 사무실에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은 방문객들이 엄청나게 그때는 이제 뭐 1호 같은 경우는 700명 막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이제 행정에서는 사무실에서는 막 바쁘고 그러면은 못 달려오잖아요, 빨리. 그러다 보면 제가 그냥 그 방문객들이 막 이렇게 옆에 이렇게 그 놀게 하시고 제가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완전 이제 해설가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 여기까지 와서 또 해설을 하게 됩니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는 1호, 2호, 3호까지는 1호, 2호까지는 1호는 보조금 1억 6천을 받았고요. 2호는 시비하고 도비가 들어갑니다. 도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3호도 시비, 도비. 근데 4호는 생태놀이터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받겠습니까? 환경부에서 받습니다. 환경부에서 1억 4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5억 7천만 원 중에 1억 4천만 원이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5억 7,200만 원인데 국비가 바로 보조금 받은 거. 그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우리 시돈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2,700평방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1,000평 조금 못 되고 800 한 몇 평 정도 돼요. 거기 적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약 한 800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고요. 여기에는 네트 놀이대, 마운딩, 평판슬라이드, 온통형 미끄럼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저기 네트 놀이대 좀 빨간색 있는 게 저기 네트 놀이대거든요. 저거는 2호에 가면은 그 배트맨이 스파이더맨인가요? 여기서 거미줄 나온 게 뭔가요? 스파이더맨 그 손에서 이렇게 그 나오는 거미줄 같잖아요. 거미줄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게 2호 같은 경우는 높이 이렇게 장방형으로 해서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험 놀이터이기 때문에 올라가게끔 만들어놨고, 여기는 이렇게 발을 이렇게 4다리로 이렇게 손과 발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네 다리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어서 올라가는 거고, 2호 같은 경우는 이거 밟고 이렇게 위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점이 좀 달라요. 같은 네트인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트 놀이대가 이렇게 있고요. 평판 슬라이드는 다른 데도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1호, 2호가 평판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 평판 슬라이드는 거기는 짧아가지고 1호 같은 경우는 아까 슬라이더 그 긴 거 그게 있고, 2호는 이런 평판 슬라이드가 있긴 한데 이거에 한 5분의 1 정도 축소된 거. 그러니까는 거기는 이렇게 짧아가지고 이렇게 가구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아이들밖에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 명이 유치원에서 이렇게 방문해갖고 이렇게 체험학습 하면서 여기서 아이들 줄줄이 서가지고 막 줄줄이 이렇게 오면 막 떨어지면 막 사진 찍어주고 그러려고 여기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가사가 없어요. 여가사가 1호, 2호, 3호는 여가사 모래, 1급사 모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가사가 우리 정수기에 정화조 저 필터 이렇게 걸러서 나가는, 침전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 모래가 바로 이 여가사입니다. 그래서 그 1급사 모래라고 하거든요. 그게 5천만 원어치입니다. 우리 1호 같은 경우에 5천만 원어치 깔아놨어요.
근데 리필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그게 자꾸 유실되고 막 딸려가고 막 이렇게 흘러가고 비 오면 또 흘러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놀이터들은 1호 같은 경우는 TF팀이라고 TF팀이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TF팀 안에는 7명씩이 21개 팀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TF팀 그 멤버가 인원 거기에 들어가는 그 구성원이 뭐 어린이집 원장님, 뭐 행정, 또 이렇게 뭐 전기 막 그 다루는 전기 이렇게 설치한 우리 이렇게 안전관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TF팀에서. 그래서 21개 21명의 그 저기 우리 TF팀이 있는데 1호 같은 경우는 TF팀이 이렇게 위치 선정을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그 주민 그 이렇게 그 수렴을 해 의견 수렴을 해서 여기다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저희도 해주세요 해가지고 의견 수렴 청취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주민 의견 수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1호나 2호나 3호나 4호나 다 어린이 디자인 캠프나 공동 참여 캠프 주민들 참여 학습 이렇게 다 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일단 이야기가 돼야지 다음에 이렇게 민호 같은 경우 있겠잖아요. 1호 같은 경우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4억을 투자했는데 400억의 효과를 봤다라고 해요. 왜 400억의 효과를 봤을까요? 여과사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 이제 방문객 그만큼 오시잖아요. 방문객이 그만큼 오시고 그 상가 1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외진 곳에 있었어요. 근데 활성화가 된 거예요. 뭐 상가도 좀 장사 덜 됐다가 주민들이 오면서 뭐 아이들이 주민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오면서 이렇게 일부 방문객들이 오면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더우니까 음료수 사 먹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슈퍼를 이제 중점으로 뒀을 때 또 식당 같은 데는 또 음식을 또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들이 잘 되겠잖아요. 그쪽 부분에.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아파트들은 집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씩 올랐어요. 저 있을 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피해를 받고 프리미엄을 받고 이사를 가시고 젊으신 분들은 그 돈을 주고 서로 이렇게 세대 간에 막 요즘 막 뭐 층간 막 소음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같은 그런 부분들끼리 만나면 이게 이해도가 높잖아요. 이해관계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사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대 교체가 돼요. 그런 젊은 엄마들 아빠들로 이렇게 오시게 돼가지고 예전에 거기가 많이 비었거든요. 거기가 부도가 나니 어쩌지 막 그런 아파트였는데 지금 꽉 차 있습니다. 1,000만 원씩 올라가지고 집가가. 지금 4호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4호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태놀이터고 여기에 있는 그 생태적인 것을 이용한 그런 놀이터이기 때문에 1호, 2호, 3호나 4호나 다 똑같이 아이들에게 그냥 그 인공적인 막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정형화된 이런 것이 아닌 그런 자연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또 그런 데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저귀 놀이터만큼은 아이들에게 보험을 제일 크게 들어놨어요. 보험이 공원마다 다 보험은 들어져 있는데 기저귀 놀이터만큼은 더 크게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여기서 아이들이 놀다가 뼈가 부러졌거나 뭐 어디가 다쳤거나 그러면 다 보상을 해줍니다. 네, 가벼운 찰과상 타박상 정도는 저희 같은 활동가들이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가벼운 치료는 그리고 이제 뭐 뼈 부러지고 그러면은 같이 가서 이렇게 뭐 해서 뒤에 청구하고 또 우리 과에서 지급을 해주고 시에서 지급을 해주고 두 번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니다는 다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리고 이제 이런 디자인 캠프라든가 이런 거 주민 참여나 이런 걸 해야지만 이렇게 반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했고요. 여기가 원래 지금 2,700평방미터인데 여기를 더 크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뒤에가 산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내과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옆에가 이렇게 댐도 있고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보상이 좀 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보상 금액이. 그래서 그거까지 흡수를 못한 거예요. 그거까지 해서 크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데까지가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5호하고 6호는 5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참여를 했는데 그 아이들하고 디자인 캠프를 참여를 했는데 5호는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어요. 저희 집 앞에서 막 공사 중입니다. 지금 아파트 여기는 거의 신시가지라고 하시죠. 그런
그런 부분에 막 이렇게 관공서도 있고 막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초등학교 앞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6호는 새로운 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렇게 국가정원 바로 옆인데 거기에 또 새로운 아파트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또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4호 같은 경우는 생태놀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구리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뭐 저도 막 몇 번 봤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꽃사슴을 8마리를 봤습니다. 여기서 내려와서 물을 마시고 지나가더라고요. 혼자 있는데. 근데 아무리 꽃사슴이지만 8마리가 갑자기 다 내려오니까 제가 엄청 무섭더라고요. 사진은 찍었지만 왜냐면 사슴이라도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아이고, 근데 꽃사슴은 좋은 그걸 갖고 있잖아. 예, 그래서 방사를 했나 봐요. 저기 봉화산에 방사를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가 봐요. 근데 걔네들은 그걸 먹잖아요. 초하류 이렇게 이제 풀이나 이렇게 꽃 같은 걸 먹잖아요. 여기 내려왔는데 이런 거 다 뜯어먹어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양치기 소년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여기 보면 봉화산 자락 다 이게 봉화산이에요. 산이 이리 올라가면 봉화산이에요. 그래서 등산객들이 여기는 오르락 내려가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딱 오후들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럴 시간 되면 제가 무서워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만 어디서 멀리서 와서 좀 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을 4분을 위촉을 했는데요. 놀이터 드로잉을 하신 이제 한국의 현혜무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지금 저희들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반대로 자문을 저희들한테 해주세요. 근데 한국분인 현혜무 선생님하고 그분의 스승이신 김터벨지 선생님이 아이들 여기 놀이터 전문가예요. 아이들 막 우리 옛날에 혹시 어머니들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루크 아시죠? 루크 젖꼭지. 아이들 우유병 젖꼭지 있잖아요. 독일이 보면 아이들에 관련된 그런 걸 많이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기술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아마 독일 제품이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의 스승인 김터벨지 선생님의 그분하고 아마노이드 약기 일본 사람은 별로 안 좋죠. 아마노이드 약기 선생님이 저희 같은 딸이 활동가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 가면은 이렇게 거기는 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 이렇게 이제 뭐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일본은 제가 가봤는데 그 선생님의 딸이신 분이 이렇게 저희처럼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수잔 솔로몬, 이제 미국의 수잔 솔로몬 이렇게 해서 4분이 이렇게 저희들 이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2020년도까지 10개 만들 동안까지 그분들의 자문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독일 말을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현혜무 선생님이 대신해서 우리 한국에 현혜무 선생님이 대신해서 자문을 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은 대충 끝났고요. 4호는 별로 내용이 없죠.